부산은 지난해에 10명 가운데 2명이 65세 이상인 초고령 사회로 진입했습니다. 고령 운전자로 인한 교통사고도 많이 일어나고 있는데 모두가 다 그런 건 아니지만 고령 운전자는 대체로 인지나 반응 능력이 상대적으로 떨어질 수 있어서 긴급한 상황에서 대처 능력이 늦어져가 사고 위험이 높다 카대야. 고령 운전자 교통사고 어째 예방하면 좋을지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예, 도로교통단 부산지부 최재원 교수 전화 연결되어 있습니다. 교수님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예, 최근에 부산에서 고령 운전자 교통사고가 참 많이 눈에 띕니다. 여러 건 발생했죠. 몇 차례 몇 가지 사례를 좀 소개해 주신다면요? 사실 이런 내용들을 방송에 소개하지 않는 게 가장 좋은데요. 예. 네, 그래서 작년 우리 청취자분들 한번 언론에서 많이 이야기 들으셨을 겁니다. 12월 30일 날에 연적에 있는 대형 마트 있죠. 네. 예. 거기서 이제 영화 같은 일이 났죠. 5층에서 4층으로 내려가는 70대의 운전자가 모는 이 승용차가 아래로 떨어졌거든요. 네. 그래서 이제 운전자가 현장에서 돌아가시고 그 사고로 인해서 보행자 그다음에 부상자 운전자도 있죠. 7명이 다치고 차량도 한 15대 정도 손상이 됐죠. 네. 그리고 안타깝게 그 사고가 일어나기 한 일주일 전에 작년 12월 20일 날에 여러분 한번 기억이 날 겁니다. 수영에 가면은 팔도시장이 있거든요. 네. 예, 맞아요. 그렇죠. 이 80대의 운전자가 운전하면서 이 60대의 이 할머니하고 보행자, 그러니까 이제 유모차를 몰고 가는 18개월밖에 되지 않은 이 보행자를 그대로 덮쳐버렸어요. 네. 그래서 이제 60대 할머니가 현장에서 돌아가시고 18개월 된 이 유아는 이송 도중에 이렇게 목숨을 잃었거든요. 예. 그래서 이런 사고들이 계속 일어나고요. 참 말하기가 여러 가지가 있는데 또 같은 달 12월 8일입니다. 해운대구 중동의 한 대형마트에서 70대가 몰던 이 운전자 승용차가 병면을 좀 들이받았고 다행히 이 사고는 인명피해가 없었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작년 9월 달이죠. 뉴스에서 한번 나왔는데요. 부산 서면교차로에서 80대 정확하게 한 6 정도 되는 운전자분인데 이분이 중앙분리대를 뚫고 반대편 차로 그대로 넘어가 버렸어요. 이제 맞은편에 오는 승용차하고 마을버스하고 충돌했는데 다행히 사람은 이렇게 사망사고 있지 않았지만 9명이 이제 다쳤거든요. 그래서 이런 사고를 보면 공통점이 있습니다. 뭐냐면 말 그대로 만 65세 이상 된 이 어르신들, 즉 고령 운전자가 교통사고를 냈다는 점이 바로 중요한 공통점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네. 앞서도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부산 같은 경우 10명 가운데 2명이 이제 65세 이상이시니까 지금 부산의 고령 운전자가 매년 증가하고 있는 거지요? 그렇죠. 이게 전국적인 통계를 제가 한번 먼저 말씀을 드릴게요. 2021년 자료는 지금 통계 수집에 있고요. 예. 2020년 고령 운전자 교통사고로 인해서 그러니까 이제 고령 운전자가 교통사고를 냈죠. 전국에 720명이 이렇게 돌아가셨거든요. 네네. 그럼 이 비율은 2020년에 전체 교통사고가 3,081명입니다. 그러니까 이 비율을 따지면은 한 23.4% 정도 차지하고요. 그리고 우리가 살고 있는 부산은 2020년에 100명이라는 분들이 안타깝게 목숨을 잃으셨거든요. 네네. 그중에 4분의 1이 해당되는 25명이 바로 고령 운전자가 이 안타깝게 교통사고를 냈던 그런 사고로 통계가 지금 잡히고 있습니다. 예. 그만큼 이제 매년 증가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다는 말씀이신데 특히나 아무래도 이제 고령 운전자가 많다 보니까 고령자 면허 소지자 대비 교통사고율도 높다. 이런 조사도 네네.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부산 같은 경우 보면요, 고령자가 면허증을 가지고 있죠. 네네. 가지고 있는 소지자 대비 교통사고 비율이요. 2020년에는 15.3%인데 작년에는 17.2%로 이 비율이 계속 올라가고 있는 게 이게 지금 안타까운 사실입니다. 네. 그래서 부산시에서는 이제 고령자 교통사고율을 올해 15% 이하로 낮추기로 하고 이제 3개 분야 8개 과제를 추진한다 이렇게 발표를 했던데 자세한 내용 어떻게 됩니까? 네, 이 부산시에서도 지금 상당히 신경을 쓰고 있고 부산시뿐만 아니고요. 부산경찰청 그리고 도로교통공단이라든지 유관기관에서도 지금 많은
이 골머리를 앓고 있는 게 사실이고 대비책을 자꾸 지금 세우려고 하거든요. 이게 조금 종류가 좀 많아요. 그래서 제일 먼저 이제 고령자의 어떤 교통안전 기반을 좀 조성해야 된다는 의미에서 지금 그 사업용 차량들 같은 경우에는 교통안전 교육을 받고 있거든요. 그래서 특히 이제 75세 이상 되는 이 고령 운전자, 운수 종사자 교육에서 교육뿐만 아니고 인지 능력을 좀 스스로 판단할 수 있는 검사를 좀 실시하고요. 네네. 그리고 이제 고령 운수자의 교육을 좀 더 강합니다. 그리고 이제 제일 중요한 것은 교육뿐만 아니고 체험을 좀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이제 교통안전 체험 교육을 참여하는데 좀 지원을 해주고 있고, 그리고 이제 고령자가 고령자 스스로 이 컨설턴트 운영을 좀 해가지고 이런 부분을 좀 추진하는 방향으로 좀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조금 구체적으로 보면은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그 보수교육 있죠. 교통안전 교육을 4시간 받는데 여기 이제 고령 운전자의 운수자가 안전교육을 받는데 특히 고령자의 특징적인 어떤 신체적 특징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교통안전 수칙에 대해서 좀 집중적으로 교육할 필요가 있어서 교육을 좀 하고요. 지금 그 코로나19 때문에 이 고령자 이 교통안전 커스턴트 같은 사업이 좀 시행이 됐는데 잠시 중단이 됐어요. 그래서 이게 조금 나아지면 하반기에 퇴직 공무원들 위주로 이런 분들을 커스턴트를 좀 위촉해가지고 이분들이 직접 노인을 직접 이렇게 찾아가면서 고령자의 운전자 그리고 보행자 교육을 좀 활성화하는 방향으로 되어 있습니다. 내용을 좀 보니까 좀 많죠. 많은데 근데 만나서 보고 그분의 그 인지 능력이나 아니면은 전체적으로 운전할 수 있는 능력을 판단할 수 있는 것도 되겠군요. 컨설팅을 한다면, 그죠? 그렇죠. 아무래도 이 좀 젊은 사람이 이야기하는 것보다 좀 나이가 좀 드신 분들이 서로 좀 마음을 알거든요. 그런 부분들이 이렇게 좀 전달되면 효과가 좀 있어요.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드렸고, 그리고 이제 중요한 것은 보행자도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우리 바깥에 나가보면 어린이 보호구역 있죠. 스쿨존이었는데 지금 부산에 한 거의 1000개 가까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노인 보호구역은 한 70여 개밖에 없거든요. 앞으로 더 확대를 해야 되겠죠. 그래서 이제 노인 보호구역에 대해서 좀 지정하고 정비하는 노력들, 그리고 보행자들이 그 이동하는데 우선적으로 이동할 수 있는 그런 도로를 조성하고, 그리고 한번 좀 봤을 겁니다. 횡단보도를 보면은 이 대각선 방향으로 횡단보도 되어 있는 거 보셨죠? 이게 바로 대각선 횡단보도인데 이거 설치하게 되면 보행자 사고가 정말 많이 줄어들거든요. 이게 이제 전문 용어로 올레 시스템이라는데 양 방향뿐만 아니고 이 모든 동서남북의 모든 차들이 전부 다 올스톱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게 되면은 아무래도 보행자 사고가 줄어들게 되죠. 그래서 이런 대각선 횡단보도 설치를 적극적으로 반영을 하려고 하거든요. 그리고 이번에 교통사고 났죠. 수영 팔도시장 등에 대해서는 좀 보행자 우선도로를 좀 조성해서 이런 사고가 좀 일어나지 않게끔 보행자 환경 개선을 좀 추진하도록 지금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그 대각선 횡단보도 있죠. 이런 것들을 부산시 주요 교차로에 대해서 수요 조사를 좀 해가지고 보행자 안전 확보와 그다음에 이동 편의에 좀 확보를 해야 되기 때문에 한 예산이 또 중요하기 때문에 우선 10곳에 대해서 좀 추진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고령 운전자 안전 분야에 대해서 지원 분야가 있는데 지금 부산시에서 운전면허 이 잔일 반납하고 있거든요. 그렇죠. 이런 것들에 대해서 좀 더 인센티브를 확대하는 방향, 그리고 이제 시니어 교통안전 활동사업단을 운영하는 게 있습니다. 운영뿐만 아니고 시민들이 알아야 되기 때문에 시민들이 좀 더 알게끔 홍보를 좀 해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고령 운전자 이 적선 검사를 강화하기 위해서 제도를 좀 추진하려고 합니다. 이런 것들이 전체적으로 우리가 좀 추진해야 될 방향이지 않나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면허 자진 반납한 고령 운전자 그 방금 언급해 주셨는데 지금 혜택이 뭐가 있습니까?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전국 지자체 중에서 이 부산시가요 2018년도 10월 달에 전국에서 제일 먼저 추진했거든요. 이 효과가 좋았어요. 그 대중교통의 지원비가 10만 원 지원해줬거든요. 근데 이제 코로나가 일어나다 보니까 바깥에 안 나가죠. 그래서 이게 조금 코로나 때에 한 2년 동안 이게 조금 미진했습니다. 그래서 이걸 좀 더 활성화하기 위해서
부산시에서 올해 하반기 좀 추경 예산을 지금 할 예정이거든요. 예. 그래서 예산이 좀 확보가 되면은 우리 요 방송을 듣는 분들 좀 귀담아 들으셔야 될 것 같아요. 만 65세 이상 된 운전자분들이 면허증을 자진 반납하면 대중교통 지원액이 10만 원에서 2배인 20만 원 정도 지원하게끔 지금 계획하고 있습니다. 20만 원이라면은 기간이 어떻게 한 달에 한 20만 번? 어떻게? 그렇죠. 한 번이죠. 이게 계속 하면 좋은데요. 예. 이 예산이 문제가 되거든요. 예. 그래서 한 번에 좀 안타깝지만은 10만 원, 20만 원. 그래도 10만 원보다 20만 원 낫잖아요. 그죠? 예. 근데 조금 좀 더 늘리면 좋겠다라는 생각은 드네요. 예. 네네.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예, 도로교통단 부산지부의 최주현 교수였습니다.